이게 이제 고대 유럽을 다뤘던 게임에서 나왔던 말을 일부 차용했다고 하는데요. 왕을 만드는 마법사요? 정치권은 오늘 더 마법처럼 충돌을 했습니다. 드루킹의 정체를 놓고요.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일단 정치권에서 태풍의 눈이 된 이 드루킹 사건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수사당국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여론 조작 세력들의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야기 한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걸린 게 자기 편이라. 걸리니까 이번에는 덮기 바빠요. 정치 23년째 들어갔지만 이렇게 집권 초기에 무너지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댓글로 흥한 자는 댓글로만 하는 법입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댓글 사건에 대해 했던 것과 똑같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까지 댓글 조작에 관련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당으로서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촉구한다. 오늘 야당이 참 바빴죠. 이 특검 때문에 또 경찰을 찾아가기도 하고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서 밀가루 세례까지 뿌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잠시 뒤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저 장면이죠. 이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한풀이 퍼포먼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브리핑을 보면 반드시 저대로만 가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오늘 기자간담회 상황부터 좀 저희가 전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이 사건, 그러니까 드루킹과 연관된 어떤 일련의 댓글 조작 사건의 혐의 사실을 네.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일단은 드루킹, 그러니까 김모 씨죠. 이 사람과 김경수 의원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혐의 자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네. 드루킹, 김모 씨인데 계속해서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 김경수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단 김경수 의원 보좌관 측에서 어떤 이 협박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라고 해서 협박이 들어있던 메시지를 받아서 읽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대응을 하지 않거나 읽지 않았다. 그리고 드루킹이 보냈다고 하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 자체에서도 네. 실제로 뭐 간혹 의례적으로 고맙다라고 한 정도의 일 뿐이지 어떤 서로가 적극적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불법 사실, 댓글 조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경수 의원이 알았다고 보기에는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수사를 보고하는 형태 또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형태로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김모 씨와의 관계를 일정 부분 설명하는 측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 측은 어쨌든 의례적인 감사만 했을 뿐 이 사람의 일방적인 메시지였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찰의 분석에 따르면 그런데 연락은 2016년 11월부터요. 올해 3월까지 계속 유지했다는 건데요. 어떤 역할을 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 혹은 일본 대사 이런 것까지 그렇게 담력 있게 요구를 합니까? 지금 보면요. 한 단톡방에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지지자 활동원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40~50명이 모인 단톡방이 또 40개에서 5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면 수천 명의 어떤 조작 인원들이 있던 셈이고요. 네. 파주에 이제 출판사 사무실을 크게 차려놓고 그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단톡방을 통한 댓글이나 기사 추천 조작도 있지만 매크로라고 해서 기계가 자동적으로 이 기사의 좋아요를 누리거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매크로를 통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왔었는데 이 드루킹 김모 씨가 그 부분을 지난 대선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사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정치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에서는 특검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우선 이번 매크로 사건은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 조작을 통해서 수사를 하다가 밝혀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대선 이전에 이 드루킹이 과연 어느 정도로 댓글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파주의 출판사 사무실을 운영한 자금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만 정치권이 여러 혼란에서 자유로워지고 국민들 앞에 좀 제대로 투명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일단 하나의 사건으로 저희가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야당은 분명히 배후가 있다고 하고 여당 측에서는 전형적인 정치 협작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경수 의원에게 이런저런 자리, 좀 힘 있는 양지의 이 권력 자리를 하나 달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물론 김경수 의원이 받아주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보복극이 시작이 된 건가요? 말씀하신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댓글 말이죠. 글쎄, 정황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김경수 의원이 예정이 없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어느 매체가 김경수 의원과 이 드루킹이라는 이 사람과의 연루를 보도를 한 다음에 갑자기 한 얘기란 말이죠. 저는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출발이 됐던 평창 네.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에 대한 의견, 그 네. 보수 진보 댓글이 급작스럽게 늘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삼아서 1월 하순경에 네이버도 고발을 했고 또 민주당도 수사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걸 처리한 게 한 달 반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월 22일에 3명을 구속 조치를 했고 그리고 검찰에 송치까지 했어요. 이 관련해서는. 근데 그때부터 한 열흘 정도 네. 민주당원 3명이 구속이 됐고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점을 숨겼다는 것 때문에 지금 경찰이 아마 야당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정부 여당도 배후의 정부 여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을 지금 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이 일제히 의지가 있는 수사냐라고 하면서요. 경찰에 눈치를 보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김경수 의원을 겨냥하던 드루킹, 왜 정부 비판 댓글을 대량으로 조작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만 자신을 통하면 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했던 상당히 스윙폭이 컸던 사람이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가 만들었던 카페 회원의 증언이 나와서요.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현황에 대해서 좀 드루킹이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알기 쉽게 좀 풀어주는 그런 강의들이 있었고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 힘든 정치인들을 좀 자주 만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 호감이 좀 많이 가고 그런 강의였고요. 대선 때까지 문재인 후보 뽑아야 된다. 아주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인데 드루킹. 대체 왜 갑자기 그렇게 비난하는 글을 매크로로 돌릴 만큼 돌변한 건가요? 어쨌든 드루킹도 우리 조직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득권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비전 제시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정치권에 또 줄을 대야지 제일 빠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김경수 의원 또는 다른 의원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아마 드루킹이 정치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풀 운동한다고 이렇게 보내도 읽지도 않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대선 끝나고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또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중소기업에 있었다고도 하고 조명회사 대표라고 하지만 그 조명회사는 법인 등록도 안 됐고요. 어쨌든 이분은 그렇지만 980만의 방문자가 있는 이 블로그의 파워 블로거이자 그리고 2,500명의 카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수하게 지지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건가요?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까, 정치권에? 일단 이분 스스로가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논객으로 활용을 하면서 네. 인터넷상에서는 꽤 유명한 그런 그래요? 파워블로거로의 명성을 쌓은 거죠. 그리고 2014년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네. 그런 이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그 카페에 공개된 회원 수만 2,500명이고 네. 또 카페가 2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비공개 카페도 있다고 합니다. 훨씬 더 이제 좀 충성도가 높은 네. 그런 회원들도 한 5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일단 그런 본인의 일종의 이제 자산을 무기로 정치권에 접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 때 보면
선거판에 흔히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몇 표 있으니까 네. 이런저런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신종 브로커, 네. 신종 온라인 브로커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네. 잠정적으로 좀 정의를 내려봤는데 그렇게 아마 그 정치권에 접근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김경수 의원이었던 것 같고 최초의 접촉이 2006년 말에 이루어졌고 그 뒤로 이제 저 대선이나 또 최근까지도 쭉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2016년이요. 예, 네. 그 접촉의 양상이라는 게 뭐 최근 나타나는 정황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봐라. 네. 그리고 그 봐라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활동의 공적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대선을 이기고 또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는데 상당히 본인들이 기여했다고 이분은 지분이 스스로 있다.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런 자리를 요구하고 청탁을 넣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실은 뭐 그런 청탁은 이 정상적인 청탁도 아닐 뿐더러 들어줄 수가 없는 청탁인 거죠. 그래서 네. 거절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그에 대한 일단 뭐 반작용으로 내지는 뭐 보복 심리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정황상으로는 대체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내가 애썼다. 그만큼 내가 이 정권 창출되게 하는데 지분이 있다. 그런데 나를 왜 섭섭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청구서를 들이밀었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지금 이 같은 이 일을 더더욱 저지른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셨는데요. 이런 사람을 의원님 좀 만나신 적 있어요? 의정활동 때? 뭐 선거판에 특히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은 또 뭐 파주 출판사 건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텅 빈 건물이라고 보이는데 밤새 PC로 작업하게 했던 네, 이분은 그런 상당히 어떻게 사람이더라고요. 보면은 좀 조직적인 그런 형태를 띈 거고요. 또 굉장히 비정상적인 민원들을 네. 이 국회의원들이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아, 많습니다. 그래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요. 이분에 대해서 카페 회원의 증언이 오늘 추가로 나왔는데 종교 교주 같았다. 지금 말씀하신 경공모 카페 회원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기하게 들릴 듯한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얘기도 하나라고 할 법한 음모론들이 있던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는 철학 그리고 이제 정치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강의를 하고 이야기도 그렇게 풀어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주 철학 이런 강의가 들어올 때는 일반인들은 좀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 예언서에 우리 경공모 조직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받게 된다. 우리 조직이 결국은 과거로부터는 예언서에 등장을 하고 있고 예. 성공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글귀를 또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드루킹을 부르는 특별한 뭐 애칭, 명칭이 있었다면서요. 등급이나 높은 회원들은 추장님이라고 좀 예를 다해서 부르는 이름은 추장님. 등급이 그러니까 노비 신분은 그냥 신입 회원인 거고요. 등급이 좀 높아지면 우주 이런 식의 이제 등급이 되는 겁니다. 우주? 네, 비밀 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밀 결사 조직이다. 예, 그러니까 조직의 배신자는 끝까지 쫓는다.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내부에서는. 때가 어느 때인데 추장의 노비 그리고 선택받은 비밀 결사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카페도 2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공모 카페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충성도가 높은 이른바 열성 회원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 카페로 데려가서 어떤 본인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유대감을 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추장이나 예언서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송하비결이라고 하는 민간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네. 그 예언서에 보면 뭐 구세주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침몰하고 이런 좀 황당무계한 예언이 담긴 민간의 어떤 저서인데요. 그 부분을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카페 회원들에게 해설을 하면서 본인이 그리고 이 카페가 그 송하비결에 나오는 구세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회원들이 이것을 믿게 된 게 이 경공모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 전 지사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고요. 네. 공동으로 주최한 모임에는 문성근 씨나 유시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윤덕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유력 정치인들을 강연자로 부르고 참석자로 부르는 이 드루킹 김모 씨가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정권의 실세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말끝마다 유력한 정치인들을 내가 직접 만나보니까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실제로 데려오고 하니까
어차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회원분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선서한 자들로 정부가 꾸려졌다. 또 우리 정부는 지금 예수의 수법으로 정적을 제거한다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죠? 글쎄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미리 상당히 깊숙한 인사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라든지요. 네. 어느 방송사에서 보도를 한 내용에 보니까 오사카 총영사 뭐 이런 거 제안을 했던 거를 미리 뭐 기자 출신 누군가가 가기만 하면 나중에 툭 가만 있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한 게 상당히 오래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이라는 게 한 달, 뭐 길게 잡으면 2달 전까지도. 그러나 이제 따지고 보면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물론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진 시점을 좀 정확히 따져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깊숙한 인사 정보까지 미리 알았을까? 네. 그러나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 사람이 굉장히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까 우리 박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정치판에서는 돈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직능단체라든지 또는 향후회라든지 뭐 이런 걸 등에 업고 돈을 받아가는 브로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게 온라인에서의 댓글 또는 여론 이런 걸로 이제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건데 이 사람은 보면 뭐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일탈일지 아니면 네. 지금 이 특정한 세력 그러니까 그게 집권 여당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특정한 세력이 여론 조작을 활용하려 했는지 이게 이제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야겠지만 네. 어찌됐든 이 사람은 온라인을 자기의 세력으로 등에 업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자리를 취하고 또는 주변 사람을 챙겨주는 걸로는 오프라인에서 했던 과거의 정치 행태하고 유사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결국은 체포되기 전에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그들이 멘붕, 일명 멘탈이 붕괴되게 해줄 날이 곧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것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협박 비슷한 건데요. 그 댓글의 이 전후좌우 상황으로 보면 네. 온라인상에서 아마 이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드루킹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 그런 이 멘트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댓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17년 대선 때 대선 상황에서의 인터넷 댓글에 진짜 이 실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식의 네. 이제 협박성 발언을 한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분의 착각이거나 과대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하고 그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던 정황도 보면 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본인이 이런 활동했다고 그걸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일종의 과시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의례적인 그 감사의 얘기가 오면 그게 반응이 왔다. 이렇게 또 이제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와 함께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걸 과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연계가 있다. 내지는 그들과 교감하에 그러니까 정치권의 깊숙한 곳과 자신은 교감하에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자기만의 과대망상이나 일종의 이제 자기 과시에 빠져서 저런 그 얘기를 SNS상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실은 2017년 대선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현안을 둘러싼 공방의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고 2017년 대선은 이미 누가 봐도 기운 대선이었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네. 사실은 여권에서 굳이 이런 댓글 조작을 할 만한 그런 동기나 개연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시각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은 우리가 의뢰한 수사라고요.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는 일단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야당은 한 톤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로텐더 홀에서 일제히 풍선 터지는 소리와 함께 밀가루가 청와대 모양의 미니어처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조형물 위로 말이죠. 그리고 오늘 특검까지 가면서요.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고무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저런 퍼포먼스가 바람직해 보이시나요? 일단은 현 정권의 지지율이 60%대 이상 66% 정도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야권에서는 사실상 뭐 그 부분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저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네. 이렇게 좀 야권에서 어떤 주장하는 내용을 다소 어떤 자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저 퍼포먼스 자체에 대한 어떤 야권 쪽, 자유한국당 쪽의 의도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는 뭐 김모 씨 드루킹과 아예 어떤 알 수도 없고 네. 뭐 관련이 없다. 그 캠프 때 당시에는 당이 알아서 한 문제다라고 해서 선을 확실히 그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후보들이 네. 나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도 당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또는 이제 알리바이 시각에서 보면 일정 부분 또 수긍하지 못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드루킹 같은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보수에 쉽게 말해서 지능적인 안티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올린 안티 댓글을 올린 글이 당시에 남북 단일 대표팀에 대한 논란이었거든요. 네. 사실 지능적인 안티가 되려면 억지 주장을 댓글로 달아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정 부분 그런 이슈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에 대한 진술 여부에 대해 진위성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네. 또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결말을 지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야당 쪽은 지금 추악한 뒷거래를 명백히 밝히라고 하면서요. 출판사도 일제히 찾아갔던 안철수 후보. 지금 뭐 알에서 사람이 나오는 격이라고 하면서 신화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여당을 일제히 일가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후보는 이를테면 출판사를 찾아가서 네. 안을 들여다보는 사진이 오늘 조간신문에 벌써 찍혔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청와대 밀가루를 퍼붓는다는 거는 사실 진상규명이 되고 나서 저렇게 해도 늦지 않을 거거든요. 네. 보다 명백한 오늘 바쁘게 증거를 다 가지고. 가시던데요. 검찰, 경찰할 것 없이요. 글쎄요. 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그렇게 문구작대면서 한 열흘 지내놓고 감췄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벌써 특검 말이 나오긴 하는데 댓글 공작,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나 호도, 여론, 왜곡 이런 건데 이렇게 정부든 정당이든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 공작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개인의 일탈로 만약에 드러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아까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좀 이제 머쓱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지금 정부, 정치권, 우리 정치권 전부 다가 네. 이런 댓글이라든지 여론을 뭔가 조작이라도 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걸로 하는 이 정치 문화 이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네. 그 점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홍준표 대표는 심판론으로 이번 선거를 가자라고 했는데 경남도지사까지 이제 불똥이 튀는 게 아닐까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김경수 의원이 좀 논란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의 경남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네. 아직 뭐 수사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과한 요구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저렇게 밀가루 퍼포먼스를 하는 것 뭐 국민들 보기에는 좀 지나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이 부분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일 텐데 저는 야당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슷한 예로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서 디도스 관련해서 부정선거 여론이 터졌습니다. 사건이. 네. 그 당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해서 결국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진보라고 평가받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정말 개인의 일탈이라면 떳떳하게 특검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지금 경색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임시국회라든가 추경 문제 이런 걸 풀 수 네.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가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이 사안이 이제 특검까지 갈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텐데요. 일단은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사 진행 상황과 네. 또 이 수사 결과 보고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야당으로서는 이제 오랜만에 이 정치적인 호재를 잡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전직 대통령들의 네. 이런 비리로 인한 수사 이게 진행이 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인 수세에 몰렸었는데 이게 이제 여권 내부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정치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뭐 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된 그런 행보를 네.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 정치 공세의 수위도 국민들이 보기에 지나치다 싶으면은 네. 바로 또 역풍이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야당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홍준표 대표는 연일 페이스북과 함께요. 이제 김기식도 가고 김경수도 가고 이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김웅영 감독 화법인지 많이 아실 텐데 어쨌든 기치를 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입니다. 특검 촉구 의원들 전원의 명의로 통과를 시켰고요. 드루킹, 이 소용돌이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